첫 번째가 뭐죠? 네,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만났었던 경험인데요. 어떤 철학자였어요. 사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술의 목적은 낯설게 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낯설게 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우리는 사랑,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학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낯설게 하는 순간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낯설게 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최윤현이었다가 여행을 떠나는 순간 대한민국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최윤현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러 물리적으로라도 떠나서 이것들을 낯설게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고차원적인 분들은 굳이 물리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를 낯설게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겠죠.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근데 물리적으로라도 떠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작업들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갔었던 곳이에요. 이게 페루, 마추픽추,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시티라는 수도, 그리고 우유니 사막. 네. 제 남미를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누군지 아시죠? 네, 쿠바 혁명가 체게바라예요. 저는 체게바라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쿠바라는 나라. 혹시 쿠바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오, 한 분 있으시네요. 카스트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카스트로는 이제 쿠바를 혁명하고 굉장히 장기 집권한 사람이거든요. 독재자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동생이 그 이제 자리를 물려받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카스트로는 너무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카스트로는 반드시 혁명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받았던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로라는 사람은 혁명가였잖아요. 근데 어느새 혁명을 했었던 주체가 혁명이 되어야 할 객체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고민.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저 사람들의 본질은,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때는 혁명을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저렇게 용기를 내서 갔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혁명이 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됐을까? 과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은 단순히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꿈이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질문을 적용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고 뭔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아는 시의원에게 전화해서 저 시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대통령, 국회의원이 돼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걸까? 아니면은 단순히 금배지를 차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진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후로 저의 꿈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예 그런 걸 꿈꾸지 않고, 만약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높은 위치가 아니라 지금 내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나의 진심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사진 좀 허세 사진 많이 찍어요. 두 번째는 최선이었는데, 이때 이제 남미 여행을 다 하고 올라오면서 뉴욕에 잠시 들렸었어요. 근데 뉴욕에 들렸는데 어떤 이제 같은 게스트 하우스에 묵었었던 남자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 형님하고 한 이틀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 형님은 뭐 백수같이 생겼고 도대체 직업이 뭐지?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나중에 떠나가기 전에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의 직업이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사람이 간사한 게 그 형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갑자기. 어쩐지 이 형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뭔가 생각이 깊어 보이더라.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사람이 진짜 간사하구나. 이 형 연락처를 물어볼까? 혼자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분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미국 측 대표로 한 중일의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유엔에서 했었던 거죠. 굉장히 큰 업무를. 근데 그분이 이제 해주신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엔이라는 직책 자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더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되물었대, 항상. 왜 유엔에 가고 싶으세요? 아, 유엔에 가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야기하실, 그럼 유엔 가서 하지 말고, 유엔 가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진짜 좋은 세상 만들고 싶고 좋은 공동체 만들고 싶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그건 다 뻥이다. 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게 유엔 뭐 그런 위치는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예화랑 사실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진로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위치, 어떤 직업이 아니라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진심을 세상에 표현해내자라고 이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화가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여행하게 됐냐면은 너무나 방황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제 도전을 한번 해봐라. 어떤 도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던졌어요.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봐라.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혼자 하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으니까 같이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저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타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로 가니까 한 400에서 500 정도 키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기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저기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가파로 보여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거 이렇게 가면은 마치 느낌이 저쪽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90도 정도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갔는데 어느새 제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동안 제가 이렇게 가파르다고 느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약간 경사가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가다 보니 어느새 꼭대기인 거죠. 근데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우와, 이게 거의 한 45도쯤 돼서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가파라 보이고 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완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절대 쫄지 말아야겠다. 저것도 쫄아서 내가 못 가거나 차를 타고 왔으면은 실패한 건데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막상 별거 아닌 거죠. 자전거로 4박 5일 동안 제가 갔었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쉽거든요. 전 지도 한 장 없이 갔어요. 어떻게 알겠느냐면 서울에서 1번 국도를 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대구까지 가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1번 국도만 타고 대구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대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 어르신 혹시 부산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요? 저쪽이야.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산이 얼추 나오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모든 거는 막상 해보면 진짜 쉽구나.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 좀 저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세 일화, 어떤 여행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진심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발견하게 됐었던. 여행을 통해 만난 나의 이야기, 이걸 그림으로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글로 적으셔도 좋거든요. 저처럼.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행을 통해 나는 딱히 아직 못 만난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냐면은 여행을 통해 발견하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소심하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너무 낯을 가리고 조금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기획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은 이곳으로 나는 여행을 가서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 서른 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적금을 모아야 할 것 같고, 어떤 사회의 시선이나 주위의 시선에 제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압박을 받았는데, 여행을 하면서 저는 세계는 넓다. 하지만 그 세계는 나 같은 티끌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 말이 떠올랐네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요. 저는 이 여행을 하는 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좀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이제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대충 유추가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 가느냐 아니면 단체로 가느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느냐 아니면 혼자서 알아보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행지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고 있는 곳이냐 아니면 조금 새로운 곳이냐.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하느냐. 심지어는 3달간 여행을 하는데 2달, 둘째 주에 요 버스로 가면 이 버스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엑셀로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나 오차범위 한 3만 원 내에서 했어. 그걸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그래야 안심이 되신 분이 있어요. 여행자 수표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CT 국제 카드 준비하고, 미국에 있는 이제 뭐 친척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케이, 난 티켓 한 장 샀어.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지 이제 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되게 좋아요. 뭐냐면 나의 여행 스타일에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여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뭔가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혼자서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삶을 살다가 다른 삶을 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의 작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떠나보는 것도 굉장히 좋기도 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단체로 이렇게 우르르 가보시는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낯설게 하기, 그리고 내가 갖지 못했었던 것들을 좀 갖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거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건 저만의 이제 여행 팁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여행지였던 거죠. 그쵸. 예를 들면은 아까 나왔었던 워싱턴도 있었고요. 태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도 있었고, 어떤 장소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여행 가고 싶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티켓을 사고 외국에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로를 타고 국내 여행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의 여행은 좀 약간 다른 여행이 있어요. 저만의 여행인데 뭐냐면은 사회를 만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관광지에 가서 박물관을 가고, 그 다음에 미술관을 가고, 유명한 이제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사회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위안부 할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가게 됐냐면은 남미 여행을 제가 이렇게 갔다 왔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희생당한 자식의 어머님들이 매주 수요일이었나? 무슨 요일날 이거를 계속 이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르헨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같이 이제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여행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놓쳤어요. 그게 나중에 일기를 쓰는데 여기 가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하면서 참여를 이제 못한 거를 아쉬워하게 된 거죠.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외국에 가니까 괜히 막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청와대 한 번도 제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워싱턴에 가면 무조건 백악관을 가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은 이 전쟁에 관해서 무조건 가야 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객들 오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어디 있냐면 DMZ거든요. 그 외국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 이게 아직까지 분단인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여기 꼭 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 가면 와 여기 통일의 장벽 가서 막 돌 하나 사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내가 유난을 떠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국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 마침 이제 1000번째 이 수요 집회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137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동안 한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었죠. 가고 나서 어떤 제가 평소에 느꼈었던 어떤 그런 좀 울컥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화나는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올해의 3.1절에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게 됐냐면은 바로 이 행사예요. 소녀에게 드리는 노래라는 콘서트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됐어요. 나름 또 이제 기획사 대표다 보니까 기획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재밌으면서도 가볍지 않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이제 떠올리다가 어떤 콘서트를 했냐면 제가 아는 인디 밴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미션을 줬죠.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콘서트를 만들게 될 건데 소녀라는 주제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1919년 3월 1일을 살았었던 좀 힘들었던 시기를 살았던 소녀에게 드리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모여서 인디밴드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령 어떤 카페 모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 소녀가 카페 모카를 먹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 카페 모카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아픔에 관련된 혹은 사랑 아마 그 소녀도 이런 식의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이제 다 소녀라는 주제의 노래로 이렇게 신나는 거 또 조금 슬픈 거 이렇게 같이 부르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토크 콘서트로 3.1절에 관한 5분간의 이제 웅변 그리고 5분간의 이 위안부 할머니, 왜 위안부 할머니고 그런 거에 관해서 왜 지금까지 집회를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이것들을 이제 콘서트로 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약간 묵직한 메시지를 이제 느끼고 갔던 거고 내년 3월 1일 날에는 제가 그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다 빌려서 이제 한 3,000석 규모의 콘서트를 이거를 이제 더 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 위안부 할머니 들어는 봤는데 아직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들을 이런 콘서트로 조금 다가가보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저에게 있어서 이제 여행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3.1절 날 저희가 배지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워크샵 벌써 빨리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회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여행을 통해 어떤 사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보다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던 여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조금 재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어떤 것들을 여행해야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좀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특산물 말씀하셔서 저는 또 상상을 했거든요. 5일장을 가는 거예요. 5일장인데 월화수목금에 어떤 5일장을 가냐면 월요일날 5일장인 데가 있잖아요. 그럼 화요일날 5일장인 데가 있고 그렇게 다 알아봐서 월화수목금을 다 5일장 각기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반면에 이번에는 에코 트래블 그러면은 전국에 보면은 어떤 사업 때문에 환경이 좀 악화가 되거나 어떤 거는
이것 때문에 환경이 다시 좋아진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만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워크샵이나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색다른 시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전남에 있는 F1 경기장 있죠. 거기는 평소에 잘 안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문의를 하게 되면 통째로 빌리거나 아니면 일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워크샵, 선생님들의 워크샵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죠. 대구의 육상 경기장. 굉장히 크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는 의자에 1,000원만 내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노트북하고 먹을 거랑 다 싸들고 수무에 가셔서 거기 앉아서 잔디밭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칠판 같은 거 이제 이동식 칠판 있잖아요. 그렇게 들고선 거기서 워크샵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여행은 뭐였었죠? 제가 여행지를 가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였죠?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힐링, 위안, 안도 그리고 용기를 주었던 거였다면 두 번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행을 가서 발견한 사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또 굉장히 인생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이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저 곳으로 가는 거라면 사실 물리적인 이동인 거죠. 첫 번째 여행하고 두 번째 여행은. 다만 달랐던 거는 내가 여기서 뭘 느꼈냐가 달랐던 거라면 저는 약간 다른 식으로 내가 이 곳에 물리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행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걸 바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다 교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러한 삶을 이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삶, 다른 어떤 도전으로 저 곳에 가는 것도 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의 이제 여행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내년에는 매년 다른 공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청년들이 이제 만들어드린 결혼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춘체육관,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저는 3년 후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서울 고척동에 돔구장이 생기거든요. 돔을 다 빌려놓고 거기서 이제 한가운데서 결혼식을 열어드리는. 이건 이제 제가 계속 한 번 여행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어서 매년마다 떠나는 여행이고요. 그 남북청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떠나는 여행. 여러분들이 아까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곳에서 떠나고 싶기 때문에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곳을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가 있는 거죠. 여기에 도전은 사실 저곳에 가고 싶은 거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드는 통일의 방식은 어떤 걸까? 나는 어떤 식으로 통일이라는 여행을 이렇게 그려갈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는 뭔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사회에 결혼식을 통해서 메시지, 감동을 주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떠나는 여행이 있는 거죠. 또 몇 차례 더 여행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인생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이유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여기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 그에 맞는 여행을 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도대체 가고 싶은 곳은 어떠한 곳이었는지, 사실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붕 떠서 그냥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소를 가는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세계에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보고 이건 되게 긴 동물이야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다리를 보고 되게 두꺼운 동물이야. 사실은 긴 코도 있고 두꺼운 다리도 있는 거죠. 이걸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단면적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모습. 하지만 뒷모습을 보려면 내가 뒤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또 위로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행이
어떤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형태로 떠나는 여행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계속 끊임없는 여행을 통해 결국 나중에 죽기 전에 나의 입체적인 모습을 대충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게 발견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워크숍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여행은 결국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여행인 거고 국내로 여행 가는 것도 여행 그리고 사회를 만나러 가는 것도 여행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는 것도 여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저 지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제가 여행 가도 되는 건가요? 막 주변에 시선도 의식되고. 그때 저는 항상 여행 갈 때마다 여행 가는 날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거든요. 죄송해요. 이게 좀 영어로 욕 표현인데 이 꼬마가 이렇게 지금 우유병을 들고 이제 떠나는 거죠. 시끄러워. 난 떠날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완벽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몰라요. 그냥 떠날게요. 그래서 여행은 언제 떠나면 좋아요? 떠나고 싶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슴이 떨릴 때 무조건 떠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럼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 여행 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딱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티켓. 일단은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티벳이면 티벳, 뭐 푸켓, 티켓부터 사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벼락치기 하게 되잖아요. 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고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행으로 이제 티켓을 먼저 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주제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적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게끔 했고 이 여권 케이스를 제가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눈치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싼 여권 케이스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권 케이스에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으신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 껴서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노트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여행을 앞으로 거기다 조금 적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떤 좀 압축하는 그런 한 권의 노트, 한 권의 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셔서 학생들하고 어떤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제예요. 이거는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를 이제 메시지를 던질까 고민하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학점이죠. 제가 졸업하기 전에 남미 여행을 떠날 때 저랑 가장 친한 선배가 저에게 딱 3글자로 말해줬어요. 저 선배, 저 휴학하고 남미 여행 갑니다. 그 선배 딱 3글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미친 그럴 거였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근데 가면 안 되나? 근데 저는 갔고 그때부터 나는 나만의 여행을 찾아 나를 찾아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자랑이죠. 저는 결국 이 여행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답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계속 나의 모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갈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때 이 학점에 쫄려서 여행 가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세바시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행을 떠나셨으면 좋겠고 많은 저는 청소년들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며 내일 실행하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체계바라 기획사 대표 최윤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